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 사흘 만에 미국의 중대로 전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휴전 발표 몇 시간 만에 파키스탄이 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해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슈미르 지역 파헬감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인도, 파키스탄 양국 간의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두 분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정확한 지점은 바이살란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이살란 계곡에 붙어있는 바이살란 밸리 리조트의 잔디밭 인근에서 테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곳은 히말라야 산맥에 인접한 곳으로 너무 경관이 아름다워서 별칭 자체가 작은 스위스, 양치기들의 계곡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네. 4월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속하는데 이상 기온 때문에 관광객이 평년보다 조금 빨리 그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테러 사건 자체는 오후 2시 45분에 발생을 했는데요. 잔디밭 인근 숲속에 AK 소총 등 소화기로 무장한 테러범들이 위장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총기를 발사하면서 공격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숫자 중에 하나는 이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부상자보다 높다는 건데 일반적인 군사작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보통 사망자의 숫자가 부상자의 숫자보다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뜻 자체는 확인해서 사살을 했다, 즉 테러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인들이고요. 그중에는 해군 장교, 신혼여행을 왔다가 또 테러를 당해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은 한 명이 있었는데 네팔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테러 대상을 어떻게 골랐느냐? 대부분 남성들을 잡은 뒤에 쿠란을 암송해봐라. 그러니까 무슬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거예요. 혹은 이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서 그 기준으로 비무슬림만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나치에서 유대인인지 그렇죠. 아닌지. 그렇죠. 네. 비슷한 거죠. 그래서 테러가 그날 하루에 발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후 이틀 동안 산발적으로 계속 테러가 발생을 했고요. 인도 군경 보안군은 해당 지역의 이 군 병력 그리고 경찰 병력을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선을 설치하고 계속 테러범 색출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작전이 성공적이진 않았었고요. 당시에 사우디를 방문 중이었던 모디 총리는 이 사건 때문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인도 사법 당국은 범인은 4명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2명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유입된 인원이고 나머지 2명은 인도 카슈미르 출신인데 인도 당국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2명의 인도령 카슈미르 현지인들이 길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공격을 거의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의 단체가 자신들이 이 테러의 배후에 있다고 자신들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바로 TRF, 저항전선이라는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입니다. 정말 끔찍한 테러였어요. 인도 정부는 당연히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경 대응 때문에 결국은 마찰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광지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 이 정도의 규모의 테러는 그동안은 많이 있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슈미르 지역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거고요. 그리고 인도 정부에서 이 자신들이 이 소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들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테러 세력인데 문제가 뭐냐? 그들을 지원한 게 파키스탄이고 이들이 이 사건을 처음 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테러를 자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단체가 우리가 했다라고 해놓고서는 좀 있다가 또 안 했다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내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생 테러일 수도 있고 배후에 중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인도 정부의 판단은 현재까지 자신들이 조사한 바 그 단체를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게 파키스탄 정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파키스탄에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도 정부의 주장입니다. 아직 진실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고요. 영원히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무 얽히고 설킨 데다가 사실은 테러가 일어난 시점이 미국의 고위 인사가 인도를 방문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테러를 당한 인도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중요도 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60년 체결된 인더스 고원에서 발언하는 6개의 강 수자원 공유 조약을 정지시켰어요. 즉 수자원을 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도 내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퇴출 및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인도가 이런 조치를 취하자 파키스탄은 바로 이어서 그럼 우리도 동등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서로 지금 비슷한 조치를 취한 상태고요. 세 번째는 인도 항공모함 전력을 전진 배치시키고 호병 전력을 전진 배치시켜서 전면전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고요. 파키스탄 군도 이에 대응해서 기갑 전력을 전진 배치시키면서 이 총력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본인들이 그 사실 파키스탄이 농업 국가인데 그 인더스 조약을 본인들이 위반하면서 강줄기를 다 막아버리면 파키스탄 국민들은 물 부족으로 농사도 못 짓고 다 굶어 죽으라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지니까 이러면 파키스탄이 당연히 강경 대응하겠지. 그러니까 전면전을 예상해서 항공모함과 기갑부대를 앞에 설치했다. 이게 지금 순서인 거잖아요. 거의 그게 비슷한 시기에 쫙쫙쫙쫙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이 포석을 노리고 이것을 했다라고 하기보단 파키스탄이 제일 아픈 것부터 실시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인도에서 취하니까 바로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했느냐. 수자원을 막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으니 그렇죠. 강 줄기를 돌리거나 강 상류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 모든 행위를 전쟁 행위로 간주를 해서 만약에 추가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우리가 타격하겠다라고 발표만 한 게 아니라 12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 실험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5월 7일 인도군이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를 하는데 신두르 작전이라는 작전명을 칭하죠. 그런데 그러면 신두르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인도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마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표식을 하게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신성한 거고 만약에 결혼 생활이 종료가 됐다, 미망인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 표식을 지웁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 여성이 살해당한 남편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작전명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즉 보복 작전을 이제 실질적으로 개시를 했는데요. 공군 전력, 드론, 미사일 등을 동원해서 인도군 발표로는 파키스탄 판자부 지역 그리고 카슈미르 지역에 9개소를 공격을 해서 타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도 측 주장으로는 이 9개소는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테러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곳이며 이 공격으로 인해서 테러리스트 100여 명을 제거했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공격당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영토 5곳에 인도군이 미사일 등을 발사해서 어린아이 1명을 포함해 민간인 3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서로 다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양측이 극적으로 휴전엔 합의는 했어요. 그런데 지난 열흘간 지상전과 공중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산발적으로 교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이 양측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근데 이게 인도하고 파키스탄 얘기를 하려면 참 어려운 게 이게 우리나라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럼 좀 옛날로 인도나 파키스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모디 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50년생이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고 다음번 집권도 거의 틀림없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인도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집권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것 다 투표로 되긴 되는데 일단 이 양반은 저기 인도의 경제 중심지는 뭄바이입니다. 뭄바이 바로 북쪽,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경기도 같은 구조인데 구자라트라는 지역에서 인도의 카스트 중에선 하위 30% 정도 되는 계급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낮은 수준이고 힌두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장사하고 대학도 정말 그 고학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다녔던 양반인데 어렸을 때부터 또 정치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네루 수상의 딸 인디라 간디 여사가 또 오래 집권했잖아요. 그때 인디라 간디의 회의에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뭐 수배도 당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인디라 간다가 암살당한 대로 국민의회가 지금은 제2당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디 총리 당의 집권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뭐 지금까지 아무튼 구자라트 주지사 하면서 인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 여파로 이제 집권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인도 경제를 주관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로 이제 모디 총리의 가장 큰 역시 장점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라면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그래서 그 인도가 이제 중국까지 안 좋은 것도 중국의 세계 공장 자리를 인도가 뺏어오겠다. 한국 기업도 한때 중국에서 좀 이제 문제 생길 때 인도로 또 많이 가고 맞아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인도에 갑자기 세계적 위상도 확 올라갔고 사실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꼽혀서 쭉 올라갔는데 요즘은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인 산업화를 하니까 우리도 다 겪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맞죠.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너 때문에 이 빈부격차 더 커지고 뭐 이런 지역 갈등이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인도라는 나라는 지역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이라는 자체가 우리 수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제 이 전쟁도 그거지만 여기는 정말 죽고 죽이면서 사는 지금도 종교 갈등 한번 나오면요.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인디라 간디 여사가 살해당한 것도 그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의 산업화 정책이 이런 거를 더 심화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원래 이게 극심하게 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산업화 정책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다. 결국 이건 인도 분들이 후대에 가서 평가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본인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도는요 지금도 신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뉴욕도 맨하탄에 가면 노숙자 있지 않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의 사회 계층으로 존재하거든요. 지역으로 존재하고 지역차도 엄청나고 그럼 이런 사회에서 산업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아름다운 방법과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도라는 나라로 우리가 통칭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갈라져 있는 이 민족과 어떤 종교와 이런 체계들을 그렇죠. 통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강압적인 리더십이 좀 필요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다 겪었잖아요. 우리도 어느 나라나 산업화하다 보면
결국 서구 문화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여기도 이게 심하죠. 그 네루나 인디라 간디도 왜 항상 전통 복장하고 힌두교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산업화 과정에서는 서구화라는 거하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 국가를 하나로 모으려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종교가 나눠져 있어. 이것을 입을 거냐, 저것을 입을 거냐, 이거를 들 거냐, 십자가를 들 거냐에 따라서 이게 국민 반쪽은 떨어져 나가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더더욱이 어쨌든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반쪽이 떨어져 나가도.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렸을 때,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테러 같은 거 났을 때 여기서 물러서면 가뜩이나 민족주의도 반만 지금 포용하고 있는데 국가가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100은 아니고 50, 60을 껴안고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땅 위외의 나라와 창을 맞대었을 때 오히려 국민은 뭉칠 수 있는 정치적인 이 리더십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뜩이나 민족주의, 국가 전통 모든 걸 해도 국민의 몇십 프로밖에 포용을 못 하는데 여기서 1%, 그 넓은 땅에서 한 평의 땅만 빼앗겨도 1%가 빠져나가요. 그렇죠. 1%면 이제 인도 인구가 한 17억 명 엄청 되니까 1%면 근데 예. 모디 총리는 그래도 좀 이름도 많이 들어보고 좀 아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 아리프 알리 대통령은 정말 보통 많이 몰라요. 이 아리프 알리 대통령은 1949년생이에요. 모디 총리보다 한 살 많고 2018년에 집권을 했어요. 여기도 오래됐네요. 오래된 건가? 그 정도면 짧은 거잖아. 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디 대통령인 총리에 거면 비하면 4년. 네. 독재 요즘 국가는 아닌 우리- 거잖아요. 독재 국가가 아닌데 7년이면 긴 거 아닙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10년 이하면 다 짧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디 총리보단 젊어 보이는데요.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아버지도 치과의사. 근데 이게 그냥 치과의사가 아니고 정치 운동하는 치과의사.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는 카라치예요. 경제 도시 카라치 출신이고 전국 치과협회 회장 뭐 이런 거 막 하시면서 왜 좀 웃어 보이시지? 치아 좀 보게. 딱 봐도 이렇게 네. 귀공자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디 총리와 달리게 진짜 엘리트 코스로. 근데 파키스탄도 90년대까지는 계속 군부 쿠데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비하면 국제적 지명도도 떨어지고. 근데 참 미리 말씀드린데 파키스탄이 작은 나라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랑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인구도 인구가 전 세계 5위예요. 맞아요. 엄청난 네.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군부 쿠데타 나고 그러다가 아마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민간 정부 들어서게 되고 이제 아리프 알리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까지 파키스탄 정부 과정에서는 그래도 제일 민주적이고 제일 낫고 좀 그럴듯하게 하는 분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파키스탄도 이게 절대 통치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파키스탄은 내내 내전 상태입니다. 그 파슈툰족이 인구가 4천만인가 5천만인데 전 세계에서 나라를 못 가진 그 무슨 이게 종족으로는 제일 인구가 많은 지금 대한민국 인구 같은 사람이 나라 없이 저기 살아요. 그래서 분리 독립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지역 분쟁인가. 그래서 파키스탄은 그 파슈툰족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연결이 돼서 탈레반 공급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분명 너희가 우리 돕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국가 만들어줄게 막 이런 어떤 또 미락들이 있겠죠. 뭐 좌우간 저기도 그래서 파키스탄 그 아프가니스탄 연결 지점은 내내 내전 상태 전투탈입니다. 그게 이번 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종군할 때도 파슈툰족 하면 유명한 게 용맹한 전사들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치 지도자들을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두 국가 다 핵을 보유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강대한 국가예요. 두 국가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 반응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의 뭐 전면전 직전까지 가 있는 네. 상태니까 미국 같은 입장은 어떤 거였냐? 두 국가 모두 국가 자체, 그러니까 독립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둘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발을 뺍니다. 원래대로라면 미국은 파키스탄하고 좀 더 친했어요. 왜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진행됐을 때는 파키스탄이 지원을 엄청 받아야 도와줬거든. 됐거든요. 근데 종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선 발을 빼고 미국이 지금 인도하고 근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더 조금 이상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우리는 두 국가 모두 도와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거를 그 뉘앙스가 어떤지 정확한 그들의 워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파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언론에 나온 것이 공식적인 게 그런 워딩이었고요. 사실은 영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직 얘기 다 안 했지만 이 파키스탄 전쟁 내내 영국이 내내 그래서 과거에도 그 정말 실질적으로 양쪽 다 도와줬어요. 이 무굴 제국 이후에 이 영국이 지배한 이 영토의 인구만 20몇 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난 둘 다 도와줄 순 있다. 아니야, 이게 말이 아니야. 진짜 그렇게 한대 가능해요, 이게. 가능했었어. 둘 다한테 무기를 팔아먹으면 둘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수준 아니야. 좀 이따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중국하고 러시아가 남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는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앙금도 가라앉지 않은 데다가 서로 핵전력으로 유사시에 우리는 핵 투사를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키스탄 쪽에 좀 더 지원을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는 파키스탄 편이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중국의 팔은 약간 파키스탄 쪽으로 이제 굽고 있군요. 팔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몸 반 정도는 벌써 가 있는 것 담갔어요. 같은 그런 느낌이고 러시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러시아는 이전에는 완전히 인도 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가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파키스탄하고 좀 관계를 개선해 볼까? 그 상태인 데다가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체가 정리가 안 됐으니 정확하게 우리의 이 의사는 이렇다라고 밝히지는 않고 근데 있어요. 인도는 원래 외교 전략이 그래서 네루 때부터 어차피 냉전 체제 갈 때부터 인도라는 나라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땅이고 인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은 이제 우리 편이 되죠. 그랬는데 그때 네루나 지금 모다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느냐. 양쪽에서 다 뜯자. 그래서 한때는 러시아랑 굉장히 친한 것 같았고 또 필요하면 뭐 지금도 러시아 많이 사주고 인도가 엄청 많이 사줬거든요. 석유 같은 거. 근데 미국도 그럼 너 제재한다 이렇게 못하는 게 지금 미국의 그 태평양에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진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쿼드인데 쿼드에서 핵심 국가가 일본, 한국, 인도예요. 근데 다 지금 뭐 이렇게 해도 쿼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인도가 안 들어오면 쿼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미국은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인도는 지난 네루 시절부터 어떨 때는 우리는 대영 제국 연방이다. 어떨 때는 니네가 우리 옛날에 지배했지 않냐. 양다리 다 겁니다. 절대 너랑 안 논다 이렇게 안 해요. 지금도요 인도 왕궁의 총독 무덤은 탁 보존해서 인도의 기업에 가면 일대 사장님 영국 사람이었다고 다 사진 그대로 걸어놓고 그래서 대영 제국을 절대 필요할 때 욕도 하지만 왜 우리가 옛날에 당했는데 니들을 결별하냐. 잘 지내면서 뜯어먹자 이런 구조야. 그리고 러시아, 미국도 다 뜯어먹는데 우리는 어떻게 뜯어도 상관없다.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카슈미르 분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면 그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인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인도 수자원 공유 조약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있어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그건 지금 전쟁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테러 이후에 수자원 봉쇄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두 나라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으로 유입되는 인더스강 이 지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체납강하고 젤룬강 지류입니다. 근데 그냥 일견 보면은 이거 뭐 수자원 정도지라고 생각할 수 네. 있는데 문제는 파키스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국가고, 그러니까 농업 용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농업 용수로만 쓰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식수로도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물길을 막는다는 것은 식량하고 물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이 두 종류가 있는데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요.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근데 문명을 만드는 강이 이게 만년설에서 녹아 흐르는 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적 이게 일정해 유량이. 메소포타미아 있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거 거기 비 안 오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오겠어요? 저 위에 만년설이 녹아서 내린다고. 훌륭한 공급원이에요. 일정하게. 세계 문명이 두 개가 다 여기서 거기서 나왔잖아.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를 자른다는 거는 뭐 어디는 수자원을 끊으면 큰일 나지만 여기를 자른다는 거 거의 우리가 목숨과 생각보다 같은 진짜 거죠. 중요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수공이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좀 안 될 텐데 조금 나이가 드신 이 시청자분들은 금강산댐, 평화의 댐 댐. 생각하시면 저 초등학교 때 성금 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냈었거든요. 식량은 물론이고 식수 그리고 공격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무기를 인도에서 가동하겠다라는 거니까 파키스탄 측에서는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핵 전력도 우리가 이용해서 타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 4월 22일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 카슈미르의 관광지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배후를 규정하고 보복에 들어갔다. 특히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수자원 공유 조약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파키스탄은 재래식 전력은 물론 핵무기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양측 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자, 지금 이 분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테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한 카슈미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직접 가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제가 갔다 온 곳은 인도가 지배하고 있는 시류 지배하고 있는 잠무 카슈미르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좀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살짝 내려오면 있는 그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일단 카슈미르 지역이 어떤 곳이냐라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요. 전쟁이 1차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인도가 처음에 독립했을 때 카슈미르 지역에 약 500개의 왕국이 있었어요. 저 안에요? 네. 왕국당 한 100명씩 살아요? 그러니까 잠무 카슈미르 지역이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 커요? 네, 큰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서로 국가를, 그러니까 번국을 이루면서 살았던 곳이에요. 아, 자기네들끼리 막 모여서 예, 약간 예. 가야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독립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어떤 사진이 펼쳐졌는지 대강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고대 시대부터 중앙아시아로 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또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런데 이 지역에 또 기후랑 또 토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굴 지역이 융성했을 때 토지 좋죠, 수자원 좋죠. 경작지는 물론이고 관광지로도 사람들한테 호평을 많이 받은 그런 아까 지역이에요. 보니까 너무 예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교통의 의지인데다가 경작도 가능하고 관광도 좋고 기후도 좋으니 누가 탐을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카슈미르가 인도, 파키스탄, 중국령으로 각각 나누게 됐잖아요. 중국은 여기를 왜 차지했느냐? 이 중국에서 중요한 보급로가 있어요. 그 보급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참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시로 점령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지역이 악사이친 지역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누가 그 주변 국가에서는 누가 봐도 탐나고 누가 봐도 내가 이 땅을 가져야 되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파키스탄령 아자르 캐슈미르를 취재했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이름은 빈보라는 지역이고요. 그곳은 인도 잠무 캐슈미르랑 바로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처음 갔을 때 그 지역이 며칠 전에 인도군에 폭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인도 쪽에 물어보니까 아니다, 파키스탄군이 먼저 날려서 우린 대응 사격을 그 했다. 동네 나를 매번 믿을 그래요, 수가 매번. 없어. 네. 그래서 믿을 수가 저는 없어. 뭐 포격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박격포 정도 생각했는데 아니야, 포병 제대로 된 정말요? 이 재래식 포병 화력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일행은 파키스탄 군의 경호를 받으면서 해당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군의 일부
대원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지역이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 지역이냐. 파키스탄 군의 저격수가 훈련을 끝내면 이쪽 지역으로 와서 실제 인도군을 대상으로 마지막 테스트를 치른다. 그래서 제가 그럼 사살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말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제 그 실질 통제선까지 같이 올라가서 제가 그쪽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인도 쪽도 바라보고 파키스탄 쪽도 바라봤거든요. 이쪽은 사실은 그 북쪽이랑 조금 떨어진 동남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도 정글 같은 지형인데다가 누가 어디서 총을 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느낌 자체는 어땠냐면 민간인이 근접할 수 없는 DMZ에 취재를 갔을 때 그 정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근데 이 카슈미르 지역이 어떤 지역이길래 사실상 이번 테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카슈미르 지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테러도 숱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경제 활동조차 멈춰진 지 오래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려면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역사적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역사를 하다 보니까 각 나라 문화나 역사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1500년 전부터 쟤들이 앙숙이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고 지정학적 구조로 앙숙이 되면 이건 영원히 안 풀려요. 그래서 인도란 나라가 의외로 통일 제국이 없어요. 너무 넓은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래도 왕조가 쓰면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되는데 여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는 봤잖아요. 옛날 뭐 마우리아 왕조, 굽타 왕조, 뭐 무굴 제국 들어봤는데 무굴 제국도 정말 전성기는 100년도 안 되고 전성기 때도 그 안에 수백 개의 왕국으로 나눠진 거에 저기 제국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사실 통일 정권이 쓴 적이 그 긴 역사에서 별로 없어요. 잠깐씩. 그리고 사실은 완전한 통일도 없었어요. 그럼 그나마 있던 강력한 대표적인 무굴 제국 같은 거 누가 만들었냐는 거야. 인도는 이렇게 삼각형이지만 네. 정복 왕조는 항상 파키스탄 쪽에서 와요. 네. 그 옛날에 알렉산더가 왔던 네. 그 길 따라 옵니다. 그래서 인도를 정복했던 사람들은 거의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이죠. 네,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은 나중에 생겼지만 이슬람 전에도 그쪽에서 왔어요. 그다음 인도 내에서도 지금도 정치 중심지는 북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란 나라가 엄청 큰데 어떤 제국을 만든다거나 국가적인 전쟁이라는 건 다 파키스탄 쪽하고 북인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아바드하고 뉴델리하고 거리가 한 400km, 600km밖에 안 돼. 그러니 인도 정부 쪽에서는 과거에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라고 그래도 이슬람교와 파키스탄의 압력이라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겠어요? 맞아요. 과거 역사라는 건 언제나 그 나라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파키스탄 입장에서 보면 저 카시미르 쪽이 왜 중요하냐면 티베트권이 이렇게 땅이 밀려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고 티베트권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물도 내려오는데 물만 내려오나 땅이 가다가 완전히 히말라야가 불쑥 솟아요. 근데 인도 국경은 여기 있는데 카시미르가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파키스탄 머리 위에 있어요. 옛날에 아무리 말 타고 싸울 때도 내가 평야에 있는데 여기 수천 메타 고원지대가 있는데 저기를 적이 장악하고 있어. 이거는 유사시에 그냥 내려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아바드가 원래는 수도로 카라치로 했다가 이랬다가 완전히 북부를 뺏길 것 같다 싶어서 68년도인가 7년도에 이슬람아바드로 올렸는데 캐시미르에서 이슬람아까지 100km 정도가 안 돼요. 근데 지금도요 인도군이 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캐시미르 쪽에다가 군사기지 만들고 만약 군사기지화하면 그냥 위에서 파키스탄을 내려다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군사기지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뭐 미사일도 한다, 수자원, 수공도 한다. 이렇게 되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기 머리 위에 지붕에 적을 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전투 민족은 다 이쪽에 있어. 지금도 대영 제국이 최고의 군인 자원이라고 건진 게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가 구르크하고 하나가 시크교도예요. 근데 사실은 시크교도가 훨씬 숫자도 많고요. 시크교는 지금 전 유럽의 대연 영연방에 다 있어요. 근데 시크교가 펀잡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힌두교고 파키스탄하고 사이는 안 좋은데
원래 그 파키스탄 쪽에 있는 북인도 위쪽 사람들이 다 체격이 좋고 특히 시크는 육식을 막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골격이 되게 좋아. 정말 좋잖아, 걔들. 그죠. 보면 다 어깨 딱 부러지고 딱 전 세계에서 군인으로 1등 자원이에요. 근데 굉장히 물불 안 가리는 극단적인 맞아요. 종교잖아요. 근데 지금 시크는 인도 편이에요. 아. 파키스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북인도적 인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위쪽 지역에서 파키스탄 지역과 그 북부 지역에서 힘 있는 제국들이 계속 인도를 밀고 내려오고 점령하고 했기 때문에 인도는 안 그래도 피해의식이 있는데 가뜩이나 군사적 콤플렉스가 있어요. 또. 그리고도 인종과 종교와 정말 많은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는 이것들 하고서는 좀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들이 파키스탄 머리 위에 있으니 굉장히 신경 쓰이는 상황. 근데 사실 이 상황이 발생한 건 영국 때문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다른 나라 보면 영국이 대영 제국하면서 이렇게 갈라놓고 네. 뭐 이렇게 종교 디바이드 앤드 룰 하다가 갈등이 났다고 그러는데 파키스탄 경우는 반대야. 원래 인도의 이슬람하고 힌두교의 갈등이 어마어마했고요. 원래 예전부터. 예. 영국이 그 이슬람과 힌두교의 갈등을 이용해서 통치했다는 부분 자체는 영국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전부터 갈등이 워낙 심했고 나라는 쪼개져 있었고 인도가 이제 독립하려고 할 때 인도를 묶을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어요. 힌두교 쪽에서 만들었던 인도 국민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네루나 이런 쪽이 다 그쪽이에요. 그쪽이 인도적을 잡아 있고 파키스탄 쪽에서는 시크교가 나오고 하면서 인도하고 이제 분리 독립이 돼서 그쪽엔 이슬람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영 제국은 영국은 오히려 두 개를 합쳐 놓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킨다, 식민지를 독립시킨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영국이나 프랑스가 식민지를 해방시킬 때는 이제 우리 끝났다, 니네 행복하게 잘 살아, 이게 아니고 관계 바꾸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옆집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뭐 사돈 처우 개선. 맺자, 관계 개선, 처우 개선이 아니라 관계 재설정. 직영점을 하다가 프랜차이즈로 나가는 그런 그런 거예요. 우리 무슨 식민지의 잔재 이게 아니고 관계를 바꾼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야.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엄청난 전쟁도 학살도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얼굴 보자가 아니라 이게 관계 설정이 잘못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제부터 관계 설정 새로 하고 우리 좋게 지내자.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게 지내지나요? 다 그렇진 않은데 좋게 지내는 데도 많죠. 지금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 때 프랑스인이 어디 있어? 다 유색인종이지. 맞아요. 그 사람 다 이중국적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렇게 돼서 관계 개선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킬 때 저거를 쪼개서 우리가 앞으로 편히 살아야지 이렇게 했겠어? 아니면 합쳐놔야 더 좋겠어? 합치는 게 관계할 때는 좋죠. 더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거래처인데 앞으로. 그래서 영국은 인도를 분리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긴 거야. 다음 이야기. 분쟁의 땅 카슈미르를 두고 벌어진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국제사회가 개입하면서 휴전 상태로 접어든다. 이후 1954년 파키스탄은 미국과 방위 협정을 체결하며 군 현대화를 진행한다. 특히 중인 전쟁에서 인도군이 졸전을 보이자 1965년 파키스탄은 전면전을 통해 카슈미르를 차지하려 한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전차전 필로라 전투에서 양측은 서방의 전차를 대량으로 동원하여 맞붙게 되고 인도군은 파키스탄을 제압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제국의 씨앗 피어난 전쟁 카슈미르 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